지식 갈증이 느껴질 때는 언제나 경제살롱입니다. 박재민의 경제살롱 어서 오세요. 진행자 박재민입니다. 오늘은 외신 소식 전달해드리는 김기현 캐스터 모셔보고 캐시터 월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지난주에 혼자 나왔다가 역시 같이 해야 좋아요. 뭔가 채워지는 느낌이 나고. 네. 네. 아니 요즘 정말 외신 소식들이 뭐 하루가 멀다 하고 엄청난 소식들이 계속해서 들려오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대본을 준비를 6시간을 했어요. 네. 갑자기 후다닥 다 터져가지고 너무 많이 터졌어요. 네, 그래서 오늘 할 얘기가 좀 많습니다. 네. 저희가 지금 뭐 방금 전에 금리 얘기했는데 오늘 네. 처음 준비해 주신 이야기도 미국의 기준금리 이야기라고요. 네, 일단 화면 보시면 Federal Reserve Press Release라고 해서 실제로 미 연준이 공식적으로 발표한 네. 미 연준 발표 내용이에요. 보도자료 보시면 2.5에서 5.5 정도까지 이렇게 금리를 동결시키겠다. 뭐 네.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기준금리를 현재 수준을 유지하기로 만장일치로 결정을 했고요. 최근 지표를 보면 꽤 완만하고 굳건한 속도로 확장하고 있고 고용 역시 지금 튼튼하다 이렇게 얘기가 나와 있죠. 네. 그래서 물가 상승이 여전히 이어지고는 있지만 최근 지표에 따르면 물가 상승률이 2%라는 이 위원회 목표에 부합하는 완만한 발전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월까지 공격적으로 금리를 인상해 왔는데 2001년 이후 최고 금리를 유지는 하고 있지만 지금 7회 연속으로 금리를 동결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7회 연속으로 금리 동결된 것도 굉장히 오랜 기간 만에 나왔던 기록이죠. 굉장히 오랜 네. 기간이죠. 그래서 좀 외신들 반응 살펴보시면 이제 AP에서도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미 연준이 see some progress on inflation 지금 약간 물가 인플레이션이 있기는 하지만 아마 올해 안에 one rate cut이라고 하면서 한 번 정도 인하가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여기에 보시는 그래프를 보시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대로입니다. 지금 Great Recession 때면 차라리 2006년에 거의 경제 대침체기였잖아요. 요때 4.75였고 지금 보시면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20년 1월 이후에 보면 지금 이렇게 가파르게 오른 걸 보실 수 있죠. 네, 가파르게 오른 상태에서 5.5니까 지금 최대예요. 근데 보시면 여기 사이가 지금 7회 동안 지금 지속적으로 유지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기준금리 이야기를 좀 나눠봤는데 혹시라도 저희 방송을 지금 처음 보시고 기준금리 오르는 게 뭐 무슨 내 삶과 영향이 있을까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일단 기준금리가 오르는 이유는 미국 경제의 화폐 전 세계적으로 화폐가 너무 많이 불렸고요. 코로나 때.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달러가 돌아다니고 있죠. 돈의 가치가 떨어지고 돈의 가치가 떨어진다는 것은 이 똑같은 물건을 사기 위해서 더 많은 돈을 내야 되는 한마디로 가격이 부추겨지는. 그렇죠. 옛날에 제 2차 세계대전 때인가요? 아마 그 독일에서 네. 그걸 막는다 경제난을 막는다고 미친 듯이 갑자기 돈을 뽑기 시작했어요. 네네네. 그래서 빵을 하나 사는데 그땐 카드가 없었잖아요. 네. 지폐를 이만큼 가져가고. 그러니까 그렇죠. 빵 하나가 지금 막 2,000원, 3,000원이다라고 하면 빵 하나에 막 20만 원씩 내고 먹는 거예요. 그렇죠. 그만큼 그런 돈의 거랑 똑같은 화폐 거죠. 가치가 네. 떨어진 거죠. 그래서 화폐 가치를 다시 올리기 위해서 경제를 인위적으로 침체시키는 이 방법이 기준금리를 올리는 거죠. 금리가 올라가면 대출을 받기도 쉽지가 않아지고요. 금리가 올라가면 돈을 더 은행에 집어넣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돌아다니는 화폐가 줄어들면 줄어들면 경제가 좀 침체가 되면서 인플레이션을 잡겠다. 그래서 이러한 것 때문에 기준금리가 올라가고 결국은 기준금리가 올라가면 우리나라 경제에도 영향을 미치기 그렇죠. 때문에 미국의 기준금리가 중요하다는. 미 연준이 실질적으로 경제랑 지금 연예 밀당을 하는 거죠. 아, 너무 그렇죠. 줄 수는 없고 네. 또 그렇다고 너무 뺄 수도 없고 약간 그 상태입니다. 예. 나쁜 연준이야. 거의 진짜 이 거의 개나 세한 이별 수준인데. 연준의 마음을 정말 알 수가 없는데 뭐 그러니까요. 지금 들리는 말로는 뭐 올해 내로 한 번 내지 두 번 정도의 기준금리 인하를 기대해 볼 수 있을 거다. 9월, 12월. 사실 저희 지난 방송 찾아보면 아시겠죠? 연초 아니면 그 전에 뭘 생각했냐면 3번 정도를 생각을 했어요. 맥시멈 3번까지 예, 예상이 나왔죠. 근데 이번에는 한 번 정도일 것이다라고 네.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CNN 같은 경우는 키 테이크어웨이 주요 쟁점들을 또 3가지 정도로 구분을 해서 봤어요. 이제 첫 번째 보시면 저렇게 3개의 얘기를 했는데 파웰 의장이 이 데이터가 물가 상승 관련된 데이터가 encouraging하다. 좋은 내용이다. 뭐 결국 네. 이런 얘기가 되겠고 no concerns about the job market. 그러니까 결국에는 고용 시장이 어느 정도는 안정화가 됐다. 뭐 걱정할 필요가 없다. 그 다음에 first rate cut은 첫 번째 금리 인하는
9월 정도를 기대해 볼 수 있다. 근데 실제로 9월에 금리 인하가 일어나면 12월쯤 됐을 때 한 번 정도 더 일어날 11월, 12월 그 사이에 그렇죠. 한 번 정도 더 기대해 봄직도 해요. 그래서 일단 지금 중요한 거는 생각보다 나쁘지는 않게 흘러가고 있다. 이런 얘기고 이제 CNBC 같은 경우는 조금 더 특히 미국 시민들에 맞춰서 What that means for your money 이게 여러분들이 실제 가지고 있는 자산에 어떤 의미인가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줬는데 재밌어요. 일단 크레딧 카드, 신용카드 같은 경우는 보면 신용카드사에 전화를 해서 자기가 쓰고 있는 카드 중에 가장 저금리, 저비용 이런 카드를 사용해라. 그러니까 뭐 결국에는 허리를 졸라매라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두 번째는 mortgage rate 그러니까 우리가 집을 사고 나서 집 대출이죠. 그렇죠. 집 대출 같은 경우 보면은 옛날에는 한 3% 정도대를 유지를 하고 있다가 지금 4% 이상이 올라서 거의 7%대를 유지하고 있단 말이에요. 저건 근데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지금 이게 높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얘네가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냐면 7%가 기준이 될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그러니까 지금은 3%에서 7% 올라왔어요. 이거 너무 비싸 이러고 있는데 생각해보니까 어느 순간부터 7%가 기준이 되고 7%보다 올라가면 올라왔다, 7% 내려가면 내려갔다 이렇게 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저 맨 밑에서 두 번째 줄에 적혀 있는 것처럼 going to need to get used to rates above 7%. 그러니까 7% 이상의 이 금리에 익숙해져야 될 수도 있겠다. 그렇죠. 나는 저런 표현을 썼군요. 사실 우리도 따지고 보면 진짜 옛날에는 뭐 1% 2%대 처음에 시작을 했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그러다가 이제 뭐 민간은행 들어가고 시중은행 들어가고 뭐 하고 하면서 이제 이게 2%대에서 3%대까지 올라가고 실질적으로 저도 제 최근에 전세 대출 알아보고 하면 기본 아무리 적어도 5.6% 이상이거든요. 맞아요. 신용도가 좋고 아무리 좋아도. 근데 이제 전반적으로 보면 그런 평균 6%대를 유지한다라는 건데 근데 이게 지금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미국도 마찬가지로 유지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되게 무서운 얘기예요. 그다음에 그다음 얘기 나온 게 이제 오토론. 우리가 또 사는데 자동차 빼놓을 수 없잖아요. 근데 자동차는 좀 달라요. 아무리 보통 우리가 차를 살 때는 고정금리로 차를 사죠. 변동금리를 사진 않잖아요. 근데 고정금리를 유지한다라고 해도 여기서 보면 자동차 가격 자체가 지금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일단 그거에 대한 부담도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거는 자동차세 뭐 아니면 그 빌리면서 나오는 그런 금리 이런 문제가 아니라 차 자체가 비싸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나라 보면 이제 전기차들 구매 수요가 물론 지금 미국은 전기차 구매 수요가 되려 역으로 줄었습니다. 많이 줄었어요. 왜냐하면 그 전기차를 못 기다려요. 그러니까 못 기다린다라는 게 그 충전하는 걸 못 기다리겠대요. 그렇죠. 그리고 가끔 뭐 재난 같은 게 일어나서 갑자기 전기가 안 들어와 차 못 쓰잖아요. 그렇죠. 근데 주유소 같은 미국은 특히나 뭐 토네이도에 뭐 이런 그 자연재해가 더군다나 많은데 그래서 지금 전기차 수요가 줄어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 기본적으로 어쨌든 자동차에 대한 것도 좀 문제가 생길 수 있고 그 외에 나왔던 것들은 뭐 학자금 대출 우리나라와는 조금 다르죠. 미국 같은 경우는 대학 같은 경우 혹시 학자금 대출 받으셨었나요? 저는 학자금 대출을 아니요. 저는 학자금 대출이 아니고 장학금 완전 엘리트 장학금 받았죠. 넘어가죠. 장학금 다 받는 거 아니에요? 저도 받기는 했는데 저는 4년 내내 저는 2학년 때 잘렸습니다. 성적 우수. 저는 제가 그 출석 일수가 모자라서 저는 과탑. 오, 죄송 이거 꼭 살려요. 자, 아니 근데 미국은 사실 대부분의 이제 대학을 간 학생들이 학자금 대출을 합니다. 무조건 하죠. 미국은 무조건 할 수밖에 없어요. 10년 가까이를 보통 이제 학자금 대출 갚는 걸로 이제 사회생활하면서 갚는 걸로 끝이 나고 그러면 이제 또 사회생활하면서 두 개 가장 큰 대출을 받아요. 학자금 대출 그다음에 그리고 집 대출. 부동산 대출. 그렇죠. 결혼하고 나서 뭐 이제 뭐 그걸 30년, 40년 동안 우리나라처럼 뭐 이사를 빈번하게 하지는 사실 않기 때문에 미국 같은 경우는 대학 졸업하고 거의 은퇴할 때까지 빚만 갚다가 그렇죠. 그리고 은퇴할 때면 그게 자기 집이 되죠. 자기 집이 되는 거죠. 그러고 나서 이제 여유를 좀 즐기는. 근데 또 그게 굉장히 일반적이고 빚을 지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뭐 스트레스 받거나 나는 뭐 이번 생에 망했어 이렇게 생각하는 또 문화는 아니라서 사실 그 빚이라기보다는 그냥 생활비의 일부라고 생각을 하는 약간 거죠. 세금처럼 생각하죠. 돈 많이 벌고 이 정도 나가는 거 30년 동안 내고 그리고 또 연금도 들어가니까 그렇죠. 빚 다 갚고 나면은 그때부터 나오는 연금으로 풍족하게 산다 이런 문화긴 하죠. 그렇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미 연준이 금리를 동결함으로써 이런 내용들이 나왔고 파이낸셜 타임스가 딱 한마디 했습니다. 이게 딱 맞는 표현인 것 같아요. Fed refuses to celebrate. 아직은 축하할 때가 아니다. 즉
아직은 안심하기는 이르다. 네. 딱 요거 한마디로 정리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미국의 금리가 과연 9월에 FOMC에 내리게 될지 이제 FOMC도 사실 뭐 이제 뭐 몇 번 남지 않아서 네. 9월, 12월 이렇게 두 번 내릴 수 있을지 계속해서 올라오는 소식이 있으면 저희가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